자, 20번부터 24번까지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등기해야 되는 거, 등기 필요 없는 거. 이거 구별하는 거.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20번 등기해야 되는 거라고 돼 있죠? 찾아. 뭐가 있어? 1번에 저당권 취득 있죠. 등기해야지. 그런데 채무 변제로 저당권 소멸 말소 등기 필요 없고, 혼동 법률 규정이니까 말소 등기 필요 없고, 상속 필요 없고, 분묘기지권은 등기 자체가 안 돼요. 동분의 형태가 공시방법입니다. 21번 상속이죠. 2번 법정이라고 돼 있지. 3번 건물 신축이지. 자, 5번 구분행위라고 그랬죠. 아까 뭐라 했어요? 분양 광고를 하게 되면요, 등기 없이도 뭘 취득한다? 구분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잖아요.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잖아요. 건물 신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4번만이죠. 합의라고 돼 있죠. 분할 합의라고 되니까 등기해야지. 22번도 마찬가지죠. 1번에 협의라고 돼 있죠. 조정이 성립했죠. 등기해야지. 근데 2번에 법정 짝이 있지. 3번에 분묘기지권, 4번에 경매, 5번에 법정. 다 등기 필요 없지. 자, 이렇게 깔끔하게 물어보면 좋은데 23번처럼 약간 지저분하게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뭐예요? 등기해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착한 놈들이 출제를 했는데 이 거지 같은 놈이 들어가면 꼭 이렇게 한 번 꽉 등기해야 되는 거죠. 찾으면 되지. 5번 점유취득시효, 1번의 신축건물, 분묘, 상속, 법정 등기 필요 없죠.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24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인데 틀린 거. 법정상권이죠. 등기 없이 취득하죠. 이행 판결이지. 등기해야지. 근데 확정 판결이니까 틀렸죠. 이게 답이에요. 상속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죠. 경매는 매각되고 완납한 때지. 5번 신축이지. 보존 등기 필요 없죠. 그러니까 등기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들, 그 중요한 거 제가 수업 시간에 잔뜩 나열했지만 귀찮은 분들은 몇 개만 기억하자 그랬죠. 그 몇 개에서 다 나오잖아. 그쵸?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25번에 물권의 소멸이죠. 동그라미 1번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 2개 지상권 지역권. 다시 한번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 지상권 지역권. 몇 년? 20년. 20년. 채권은 10년. 지상권 지역권은 20년. 행사 안 하면 소멸. 포기 단독행위. 법률행위죠. 포기 뭐라고요? 단독행위 법률행위. 3번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이걸 담보로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상권자 을이, 전세권자 을이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지 마음대로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포기하면 안 되잖아. 병한테 맞아 죽어, 잘못하다가. 그러니까 포기하려면 동의를 받아라 말이지. 받아라 말이지. 그게 3번. 4번 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죠. 자, 5번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자,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어. 그 상태에서 그 땅에 병이 저당권을 취득했어. 병이. 그리고 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어. 자, 이때 병의 저당권, 제3자 권리의 목적도 아니고 후순위 권리도 없어. 그럼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죠? 이거 5번 틀렸죠. 이런 식으로. 자, 26번 기억, 디귿, 리을 다 사례 형태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빨리 파악하셔야 돼. 기억, 갑소유 땅에 을이 1번, 병이 2번,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 그런데 을이 소유권 취득했어. 후순위가 있죠.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기억 틀렸네요. 옳은 것 고르라고 돼 있죠. 기억 틀렸지.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3번이지. 두 개의 디귿이 있지. 디귿은 볼 필요도 없죠. 옳은 거예요. 니은, 을이 갑소유 땅의 지상권. 자, 을이 갑소유 땅의 지상권을 갖고 있고 병이 그 지상권의 저당권을 취득했대. 그리고 나서 을이 소유권 취득했대. 지상권 소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제3자 권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을의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해줘. 그럼 니은 틀렸죠. 옳은 거 고르라 그랬지. 답은 몇 번? 3번. 두 개만 읽고 답을 골랐습니다. 그죠? 제가 분명히 두 개만 읽고 답을 골랐어요. 디귿은 점유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죠. 점유권 소멸하지 않아요. 갑은
갑 땅의 을이 지상권, 갑소유 땅의 을이 지상권 조심하셔야 돼. 그 지상권에 저당권이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리을은 조심하셔야 돼. 갑소유 땅의 을이 지상권, 그 땅의 병이 저당권이죠. 그 병이 소유권을 지겠어. 요 리을은 아까 25번에 5번하고 똑같죠. 따라서 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27번. 남의 땅에, 자, 남의 땅에 을이 지 맘대로 나무를 심었어. 이 나무 누구 소유? 토지 소유. 토지에 부합한다. 그죠? 건물 이외의 지상물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 이렇게 되죠. 일부. 임야 소유자에게 귀속이 된다. 이번 또 남았네.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준 놈 저당권자 동의 없이 지상권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 법정갱신이라고 돼 있죠. 등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법정자가 들어가니까. 등기 필요 없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됐죠? 자, 4번. 갑소유 건물을 건축업자 을이 신축을 했는데 공사대금을 안 줘. 그럼 유치할 수 있죠. 자, 얘가 채권자예요. 얘가 채무자야. 자, 그런데 이 을이 유치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용역업체 병하고 계약을 맺고 용역업체 하여금 점유하게 했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직접 점유하는 거고 을이 무슨 점유하는 거예요? 간접 점유. 이래도 유치권 인정된다 안 된다?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갑이 와가지고 이거 분양해서 대금을 갚겠다고 분양해서 분양 사무실을 쓰기 위해서 점유를 좀 넘겨달래. 그래서 을이 믿고 점유를 넘겨줬어. 그럼 간접 점유, 직접 점유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지. 이건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 인정 안 된다라는 거야. 제3자가 직접 점유하는 건 괜찮은데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 성립 요건으로서의 점유가 아니다. 유치권이란 건요. 채무자에게 점유를 반환 거절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아유 빨리 돈을 갖고 찾아와야지. 이게 유치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어찌됐건 얘가 점유를 하게 되면 얘는 돈을 갚겠다는 생각이 희박해진단 말이죠. 그럼 유치권의 본질에 침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 인정 안 된다라고 판례가 얘기합니다. 4번입니다. 자, 5번은 뭐였죠?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하면 임차권 소멸한다 그랬죠. 그런데 임차권이 대항력이 생기고 그 물건에 저당권자가 생긴 후에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후순위가 있으니까 임차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그게 5번이죠. 그죠?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 혼동에서 봤던 기본적인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근데 어렵게 안 나와요. 어렵게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점유권 조문 위주로 봐달라 그랬어요. 조문 위주로. 어떤가? 특히 조문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1번에 동그라미 1번 197조 소유의사 평원공연 선이 추정되죠. 그러니까 평원공연 추정된다. 2번 등기하는 자는 등기할 때 보통 뭐도 넘겨받아요? 인도. 우리 매매에서 뭐라 그랬어요? 매도인의 등기 플러스 인도 의무가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행관계. 이게 판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인도 받은 걸로 봐야지. 3번 200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생산한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4번은 201조 악의 점유자. 자, 악의 점유자는요 과실 수치 못하죠. 따라서 이거 반환해야 되죠. 반환해야 돼. 이거 반환해야 돼. 그런데 얘가 이 과실을 게을러서 수치를 못했거나 또는 그 과실을 지 마음대로 소비를 해버렸거나 그럼 대가를 보상해야 돼요. 문제는 그러려면 이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하지 못하거나 과실로 이거를 소비했을 때 대가를 보상하라고 돼 있어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되는데 그 악의 점유자가 부주의해서 과실을 수취하지 못하거나 그걸 서버렸다면 대가를 보상하라고 돼 있어요.
요렇게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렇게 나와요. 악의 점유자가 과실 없이, 잘못 없이 수치를 못했어. 이때는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지요. 이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인 경우에 대가를 보상해야 돼요. 아시겠죠? 5번은 199조. 점유를 특정 승계한 사람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그죠? 벌써 3개가 조문이야. 3개가. 2번 사용이익은 과실이죠. 제가 사용이익 이퀄 과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임차인이죠. 타주지. 임차인은 나중에 반환해야 되잖아. 타주. 3번 조문이죠. 점유물이 멸실훼손됐어. 선의자주 이익현존 한도 배상. 악의나 선의타주 전손해배상. 3번 틀렸죠? 4번 197조 2항 선의가 본권소송에서 패소했어. 언제부터 하기? 소재기 시부터. 그죠? 자, 5번은요. 예를 들어서 다가구를 주택을 지었어. 연립을 지었어. 근데 갑이 지은 게 아니고 건축업자가 지었어. 근데 공사대금을 못 줬어. 그래서 갑이 이렇게 했어. 공사대금을 갚지 못하면 102호 소유권 넘겨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을은 알았다. 이때 을은요. 갑이 돈을 갚지 못하면 102호 소유권 취득하죠. 이런 권리를 뭐라 그랬죠? 양도담보권. 무슨 권? 양도담보권. 이 양도담보권은 저당권하고 똑같아. 그래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서 담보 설정 취지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분양받은 사람은 이거 직접 점유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직접 점유하는 게 아니지. 양도담보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간접 점유한다 이렇게 되겠죠. 간접 점유.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수부장자예요. 얘가. 겉으로 봤을 때 분양계약을 한 거예요. 겉으로. 근데 그 실질은 뭐예요? 담보계약. 그쵸? 양도담보. 저당권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직접 점유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간접 점유다 이렇게 되는 거죠. 5번, 3번에 1번. 어떤 사람의 점유가 자주인지 타주인지는 뭐 갖고 판단한다? 객관적 원인 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점유자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점유했는가 그 원인만 가지고 판단한다. 1번 X. 2번 점유자의 점유 권한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자, 갑이요.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으면 뭘로 추정돼요? 자주로 추정된다 그랬어요. 자주로 추정되는 사람은 자신이 증명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까 등기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는 자기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 증여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을의 권리 추정은 깨지지? 마찬가지예요. 자주로 추정돼요. 얘가 나 샀어. 주장해도 안 해도 얘는 뭐가 추정되는 거예요? 자주로. 근데 봤더니 매매한 적이 없어 얘가. 그럼 깨지지? 안 깨져요. 갑이 나 샀어. 자주 추정돼요. 근데 산 적이 없어. 그럼 깨지냐? 안 깨져요. 왜? 갑의 점유가 타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한 게 아니에요. 갑은 말을 바꾸면 돼요. 샀어. 자주죠. 인정이 안 돼. 그러면 머리를 긁으면서 증여받았나? 바꾸면 돼요. 그럼 여전히 자주죠. 근데 증여도 인정이 안 돼. 그럼 훔쳤나? 여전히 자주예요. 그럼 훔친 적도 없어. 그럼 갑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디서 났지? 여전히 뭘로 추정? 자주로 추정.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되는 사람이 주장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고 추정되는 사람이 뭘 주장해서 인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추정이 깨지는 게 아니다 말이죠. 등기하고 똑같이. 거기 요구해. 자주점유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자, 자주와 관해서 1번은 봤던 거고요. 2번도 말씀드렸던 건데 지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두 가지는 출제가 된 거니까 여기 딱 머릿속에 넣는 거 이런 것들은. 괜히 자주점유 교재 나온 거 다 볼 생각하지 말고
나오는 것만. 오른쪽은 또 조문이죠. 선이 타주라 그랬죠. 전손해 배상하라 그랬죠. 자, 4번 또 나왔어요. 과실 없이 과실을 수치 못했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 그럼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4번 틀렸죠? 자, 5번 이게 답이죠? 전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면 뭐도 승계한다? 하자도. 자, 3개가 다 조문입니다. 다 지금 조문이죠 거의. 예. 4번에 1번 점유 매경계의 직접 점유자가 누구예요? 임차인. 뭐예요? 타주. 2번 틀렸죠? 과실 없이 점유를 뭐라 그래요? 무과실 점유. 추정돼? 안 돼? 안 되잖아. 안 되잖아. 3번 갑이 을에게 임대, 을이 병에게 전대. 얘가 직접 점유죠? 그럼 갑하고 을은 간접 점유. 간접 점유. 점유 매개 관계가 2개. 얘만 직접 점유. 갑과 을은 무슨 점유? 간접 점유. 간접 점유. 4번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을 명의로 등기했어요. 자, 을 명의 수탁자죠. 명의 수탁자 등기 무효죠. 갑이 소유자지. 나중에 그럼 반환해야지. 언제나 타주. 수탁자는 뭐라고요? 언제나 타주. 언제나 타주. 자, 5번은 키워드가 보여요. 상당히 초과. 보여요? 타주. 타주. 상당히 초과 타주. 자, 5번에 1번. 우리 이거 주택임대차에서 봤죠? 갑이 을에게 임대, 을이 갑에 동의받아 전대, 전차인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해. 그럼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겨. 그죠? 얘 직접점이에요? 간접점이에요? 간접점이요. 간접점이 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된다. 동그라미 1번. 점유치 수요도 마찬가지죠? 갑소유 땅을요. 잘 보세요. 갑소유 땅을 을이 점유를 하고 있다가 병에게 임대를 해요. 그리고 20년이 됐어. 얘는 간접점이죠. 얘는 직접점이죠. 얘 취득시효 인정돼요? 안 돼요? 다시 한번. 갑소유 땅을 을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병에게 임대까지 했어. 그리고 20년이 됐어. 얘가 직접 점유한 상태에서 20년 됐죠. 얘 취득시효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임차인이야. 타주야. 그럼 누가 인정되는 거예요? 우리. 즉 간접점에도 취득시에서 인정되는 점유에 해당한다. 한다. 직접 점유자는 타주니까 안 되고 얘가 된다. 얘가. 그게 2번. 3번. 직접 점유자가 갑이 을에게 물건을 빌려줬는데 그 직접 점유자 을의 점유가 침탈된 게 아니라 스스로 넘겨줬어. 이건 침탈이 아니야. 갑은 제3자를 상대로 적어도 뭐는 못한다. 점유물 반환은 청구할 수가 없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게 3번이죠. 4번 틀렸죠.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니까 점유보호청권 인정되지요. 뭐는 안 돼? 자력구제권 안 된다고 그랬죠. 5번 점유매개 관계가 무효야. 임대차 계약이 무효야. 하지만 물건을 쓰고 있어 얘가. 각과 임대차 계약인데 이게 무효야. 무효인데 무효인지를 모르고 얘가 쓰고 있어. 그러면 점유매개 관계는 존속, 간접, 직접 이렇게 되죠. 그죠? 점유매개 관계는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한 관계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간접 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됐죠? 틀린 거 4번. 6번에 1번 뭐죠? 208조 이하 점유의 손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 2번 197조 소유, 선의, 평온, 공연. 3번 전후 양식. 이제 말 안 할래. 주댕이 아파. 4번 200조. 5번 195조. 194조. 다 점유. 조문. 틀린 거 뭐가 틀렸어? 어디가 틀렸어? 1번 틀렸죠. 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짜증나죠. 7번. 선악을 구별할 실익이 없는 거. 그죠?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딱 하나 생각합니다. 선악 구별할 필요 없는 거라고 답이 나오면 비용상환 고르면 돼요. 비용상환이죠? 선악, 차타, 불문,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 딱 그거만. 그러니까 일일이 볼 생각하지 말고 비용을 찾아. 비용. 3번에 있네. 답 3번. 나머지는 구별해야 된다. 모르지만 3번은 아니야. 그럼 돼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8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동그라미 1번 선의 점유자. 과실 취득하면 뭘 청구 못해? 통상필요비 203조 1항.
이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 사유로 멸시돼서 소유의 의사 없는 선이니까 선이 타주지 전손해배상. 3번 비용 악의도 인정돼. 선악 자타불문. 4번 필요비는 상환기간 허여돼 안 돼? 안 돼. 유익비가 돼. 유익비가. 다 조문이죠. 자 5번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수치 못했어. 대가 보상하라. 이렇게 되겠죠. 다 조문이네. 다 조문이. 9번에 1번 선의점유자 과실 수치하고 2번 점유물 반환 청구 침탈당한 날부터 몇 년 내? 1년 내. 3번은 보니까 가액증가 현존한테 청구하는 거 뭐예요? 유익비. 틀렸죠? 4번은 방해에 염려가 있지? 그럼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5번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가 선이야 선의 타주야 전손해배상. 그죠? 다 조문이야 다. 10번에 1번 또 조문이야. 말 안 할래 이제. 과실수치해서 통상필요비 청구를 못해. 자 2번 악의 점유자 전손해배상. 틀렸죠? 3번 이자 붙이고 다 지급해라.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 5번 유익비는 상환기간 허여되고 상환기간을 유예받으면 유치권 인정되지 않아. 제가 점유권 조문만 보라 그랬죠? 겁나 쉬워. 11번에 1번 또 남았어. 징그러 죽겠네. 2번 계약이 해제됐어. 선의점유자 뭐가 인정돼? 선의점유자 뭐가 인정돼요? 과실수치권 인정되겠죠. 과실수치권. 3번 악의점유자야. 현존? 전손해. 4번에 유익비. 지출액과 증가액을 누가 선택해? 회복자. 5번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목적물의 필요를 지출하고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넘겼을 때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당사자에게 청구해야죠. 당사자에게. 그죠? 2번이 옳은 질문이 되겠죠. 12번 요따구로 나오면 이제 문제야. 점유자와 회복자와 관계를 요따구로 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요 12번 문제는 이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먼저 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그걸 파악을 못했다 하더라도 밑에 1, 2, 3, 4, 5번으로 보면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지문이야. 그러니까 점유자와 회복자와 관계에서 과실수치, 손해배상, 비용상환 그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갑은 건물을 을에게 매도 점유 이전, 을은 건물을 사용수익하면서 보존비용이니까 필요비죠. 계량비용이니까 유익비지. 근데 갑을 간의 계약이 무효래. 원래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는 둘 사이에 계약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죠. 무효도 마찬가지죠. 계약이 무효라는 건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1. 을이 악이라면 과실수치권 인정돼요? 안 되지. 과실수치권은 선의만 인정된다 그랬죠. 이번 선의 을 갑에 대하여 통상필요비 청구할 수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안 돼요? 과실수치했다는 게 어디 있어요? 네, 사용수익하면서가 있죠. 아, 사용수익이 있거나 과실을 수치했구나. 그러니까 통상필요비 청구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되죠. 3번 아까 계량 유익비 지출했죠? 가액 증가가 현존하죠? 4번은 선이라고 돼 있죠? 사용이익 반환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4번이 틀렸죠. 4번 틀렸죠? 선의 을 반환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5번은 을의 필요비 유익비 언제 청구해요?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 점유자의 필요비하고 유익비 요거하고 임차인의 필요비하고 유익비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임차인은요, 필요비는 지출을 즉시라 그랬죠.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후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점유자의 필요비 유익비는 모두 다 점유물을 반환할 때 반환할 때. 이유는요, 보통 점유자가요, 우리 현실적으로 악의의 점유자 도둑놈 같은 경우라면 목적물의 비용을 지출할까요, 안 할까요?
자동차를 훔쳐서 타고 다니다가 고장났어요. 지가 고칠까 안 고칠까? 안 고쳐요. 버려버리지. 그러니까 악의 점유자가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럼 결국 목적물에 필요비든 유익비든 지출하는 사람은 선이야. 선이란 게 뭐야?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필요비를 지출했든 유익비를 지출했든 내 거라고 생각하고 지출했기 때문에 지출을 즉시 누군가에게 청구를 못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진정한 소유자가 내놔 그랬을 때 내가 너의 물건에 비용을 지출했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필요비가 됐든 유익비가 됐든. 그러니까 반환할 때 청구하는 거예요. 필요비든 유익비든. 임차인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뢰 비용 상환 청구는 비용을 지출한 때가 아니라 반환할 때, 목적물을 반환할 때,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옳은 건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자, 13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의뢰 점유보조자 갑, 점유보조자예요. 그렇죠? 점유권 없고 점유권에 기초한 보호청구권 없고 자력 구제권만 있어요. 점유보조자는. 따라서 행사할 수 없다. 2번은 을이 갑을 속였어. 그래서 갑이 속아서 넘겨줬어. 침탈이 아니야. 이때 갑은요.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고 소유물 반환 청구는 별로예요. 그건 할 수 있어. 하지만 속아갖고 넘겨줬기 때문에 침탈은 아니야. 따라서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2번이죠. 3번 갑이 점유물을 우리 침탈했어. 침탈 당한 다음 몇 년 내? 1년 내. 4번 직접 점유자 을이, 간접 점유자 갑 이렇게 나오면 임차인이 직접 점유자. 갑의 의사에 반해서 물건을 스스로 넘겨줬어. 침탈 아니다. 갑은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잘 나오죠 계속. 그래서 4번 옳은 지문이죠. 갑은 병에게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번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침탈을 했어. 그리고 병에게 임대를 했어. 자, 을이 침탈자예요. 그렇죠? 병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죠. 상속인 아니잖아. 그죠? 특별승계인이고 특별승계는 선악을 나눠야 돼.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자나 침탈자의 포괄승계인이나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인에게 행사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 누구에게 행사한다고요? 침탈자, 침탈자의 포괄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인. 따라서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예요. 소유물 반환 청구는 별개입니다. 그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 점유물 반환 청구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침탈한 다음에 선의의 병에게 임대했어. 자, 선의의 병은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입니다. 따라서 병을 상대로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점유권까지 한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을 소유권까지 했죠? 예? 소유권 조금만, 여기 상린관계 조금만. 왜냐하면 이거 외울 거 몇 개만, 상린관계. 이상 쓰지 말고. 알았어. 다음 주에 할게요. 이것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자, 소유권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전세권까지 할 거예요. 안 많아요. 풀어오셔야 돼. 저 자식 다음 주에 전세권까지 절대로 못 나간다 라고 생각하고 중간에 어디 이상한 데서 끊지 마시고 전세권까지 풀어오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11번요. 점유자가 회복자와의 관계. 점유자가 아니 점유자와죠.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인데 11번에 1번은 조문이죠. 선의 점유자가 203조에 보면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을 때는 통상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틀렸죠. 자, 2번 각과 을 사이의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자, 각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해지가 된 경우에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점유자하고 회복자와의 관계, 얘가 매도인이고요. 얘가 매수인이에요. 얘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매매계약이, 점유자하고 회복자의 관계는 매매계약이 없거나 계약이 아예 없거나 계약이 무효이거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만 점유자와 201조, 202조, 203조가 적용이 돼요. 201조, 202조, 203조가. 그런데 2번 지문은 계약이 해제가 됐다고 돼 있어요. 자, 우리 계약 해제가 되면요, 당사자는 선악, 불문 전부 반환하도록 돼 있죠. 선악, 불문. 그 내용이 뭐였어요? 매수인은 원물 반환 플러스 과실 반환이고요. 매도인은 금전 반환 플러스 이자 붙여야 되죠. 그러니까 계약이 해제가 되었을 때는 이 조문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는 계약이 없거나 계약이 무효이거나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2번, 계약이 해제됐죠. 매수인이 선이라 하더라도 과실을 반환해야 되죠. 그래서 2번도 X 이렇게 되겠죠. 3번은 조문이죠. 202조, 악의 점유자니까 전손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될 것이고요. 4번은 유익비를 지출했죠. 유익비의 경우에 203조 2항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회복자가 선택한다 그러죠. 회복자 선택. 점유자의 선택이 아니라 회복자 선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네, 이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각과 을사의 매매가 무효야, 무효. 무효니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사이에 관계가 적용이 되는 거고, 설령 갑이 물건을 병에게 양도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둘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죠. 갑을 사이에도 계약이 무효고 을병 사이에도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가 회복자가 되는 거죠. 갑부터 물건을 산 병은 을에게 물건 돌려달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가 적용이 돼서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 병에게 203조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가 적용이 안 되고, 5번처럼 계약이 무효인 경우, 계약이 취소된 경우, 계약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 이럴 때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가 적용된다는 거라서 5번이 옳은 지문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